우선은 이제 실제 그런 일반 현황 잠깐 하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등재되는 약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말씀. 회사가 신청을 해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는 그런 포지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처음에 운영이 되기 직전에 한 2만 개, 2만 2천 품목이 보험이 됐던 리스트가 이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이후에 한 15,000개에서 16,000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품비의 어떤 규모를 한번 보신다면, 이제 2006년부터 쭉 봤을 때 사실은 비약적으로 연간 9.5% 10% 이상으로 계속 이제 전체 진료비 대비 약품비는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013년에 진료비는 50조 9천억 원 정도 수준에서 약품비만 따졌을 때 13조 2,400억 원 정도로 이제 한 26%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보시다시피 약품비가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30% 넘는 적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조금 손쉬울 수도 있고 또 절대적인 수치로 가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정책들은 약가를 어느 정도 인하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됐던 건 사실입니다. 모두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처럼 기초수액제, 희귀약품, 방사선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깎다가는 다 공급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특례 조치로 이거는 오리지널과 그 복잡이 그냥 그대로의 가격으로 돈가가 다 변경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과 생물의약품도 원래 있던 가격에 제네릭 70% 가격으로 동일하게 좀 높은 가격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의 초점이 되는 개량신약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대 조치를 하고 개량신약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약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성력이나 이상체로 개발된 약제, 그리고 새로운 제형으로 허가받은 약제, 새로운 요법 문양에 의한 그 제형이라는 건 이제 같은 그룹의 제형을 말하는데 정부제에서 주사제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크게 특허 만료 전과 특허 만료 후로 구분됩니다. 이 의미는 사실 특허 만료 전에 오리지널의 그런 것들을 깨고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그 개발 목표 제품에 이제 90%는 동물가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특허 만료 후에는 어차피 50선 정도로 다 떨어뜨리기는 해서 그 정도 수준과 동물가 또는 용법 용량을 개선했다면 그것의 110도 정도 수준, 이런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개별신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저희 법적 근거로는 의문을 한 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약가산정 기준이 생기면서 2006년 12월 29일 법이 바뀌면서 아까 언급드린 의약품이 선별제재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고요. 그때 사실 처음에는 계량신약도 협상대상 약제였습니다. 전체 이제 계량신약을 협상대상 약제로 하면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높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심사원에서 사정처럼 딱 끝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보정할 수가 있는데 막상 그 공단에 약간 협상이라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어느 정도 수준을 줘도 또 공단에서 협상을 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기적이 또 있다 보니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가격 수준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 제약사에서는 오히려 이거 협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건의들을 받아들여서 2008년 12월에 이제 일부 개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량신약을 그냥 행정기준에 포함한다라고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자사가 원래 오리지널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사가 주사제라든지 또는 새로운 제형으로 허가받은 이런 것들을 하면 적어도 그 가격만큼 보정해주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취업비용이나 이런 걸 비교한 거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는 보정을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계량신약 복합제에 대해서 명백히 기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립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계량신약에 그게 크게 보시면 연병적 이성체나 이런 새로운 제형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의미 두기에는 특허 만료 전에
오리지널을 좀 깨고 들어왔다라는 거를 의미를 두기 위해서 개별목표 제품의 90% 정도 수준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능력 개선은 결국 편의성의 개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좀 그래도 개별 목표 제품의 원래 오리지널보다 더 높게 주는 건 좀 어려워서 그것에 돈을 가고 다만 그게 만약에 특허가 만료돼가지고 그 제네릭이 많다면 그거에 110%까지도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누다 보면 적어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 제네릭을 위주로 이제 제약사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 중에서도 계량시장을 굉장히 우대하려고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뭔가 이 정부에서 주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계량시장 복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하게 시각처에서 허가를 줄 때 그 계량시장이다 이렇게 허가를 해준 그 계량시장 복합제에 대해서 아까 그 우대를 한 자료 제출 의약품에 대한 산정 기준에 따라서 뭐 동물가나 20% 주고 뭐 이런 우대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복합제니까 개별 단위제에 53.5, 5에 하고 5에 못하네요. 53.5에 하고 산정한 다음에 가산을 예를 들어 일반 국제학으로 주던 혁신형이 지금 1년간 68%를 주기 때문에 그 향후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재로서는 그 방향을 뭐라고 제시를 하기 참 어렵지만 현재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 제약사나 묵상 이런 측면을 건강보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혁신형 계량신약이라고 하는 현재 어디까지를 말하고 그 분류가 뭐냐에 따라서 각각의 우대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 그걸 좀 고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들으면서 제가 어떤 떠오르는 거는 물론 요즘에 이제 제약협회나 이런 데서는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우대 조치를 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내 개발 신약의 범주가 새로운 성분의 법을 말할 것이냐 지금 여기처럼 얘기하는 이런 개념시장 범주처럼 말하는 것까지를 포함할 것이냐 또는 그 단순히 내수의 건강보험에서의 가격보다도 수출을 위해서도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을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또 약간 형평성 있게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협의를 한다면 좀 좋은 쪽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